규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리더스 안에서 강의하려니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사업한 지 거의 10년, 9년 이렇게 돼가는데 정말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강의를 조금 쉬고 이제 가끔 팀 강의를 했었는데 리더스 안에서 강의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요새 너무나 많은 젊고 똑똑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강의 자료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특히 모닝스쿨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강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주부였잖아요. 일 한 번도 안 해봤던 주부였기 때문에 저렇게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신 분들은 나는 저렇게 강의를 못하니까 사업 못하겠어 라고 위축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아줌마들이 또 강의하는 그런, 또 여기 또 저같이 또 주부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 주부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또 제가 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누스킨의 새로운 시작, 제가 에이즈락으로 사실은 7년 만에 100만 장자가 됐는데 굉장히 빨리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너무 빨리 된 거였더라고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워낙 빨리 하셔가지고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그 결과가 나왔었고, 지금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컨벤션도 갔다 왔지만 정말 바이오 이노베이션, 회사가 계속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그런 그 철학으로 가고 있고, 또 글로비우가 또 새롭게 내년에 열리고, 너무나 이제 새로운 또 뉴스킨의 점화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13년도에 TRIT 같은 그런 또 다른 이런 속도감이 있는 그런 100만 장들도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도 사실은 지금같이 이 시대에서는 부가 부를 대물림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시대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뉴스킨이 가장 공평한 거예요. 누구나 다 스펙이 하나도 필요 없고 다 재료에서 시작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나 제가 성공자들을 보니까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성공이 내신 거예요. 저 같은 주부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그 영화 보니까 정말 좀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왜냐면 부모가 스카이대가 나오면 자식들도 그 스카이대를 보낼 확률이 너무나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대들이 지금 보니까 요새 우리 뉴스킨 코리아 어때요? 20대에서 시작해서 30대 100만 장자 된 사장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어제 렐리에서도 그 송충원 사장님, 그분이 세상에 사업한 지 20대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수면 밑에 계시다가 이 10년이라는 이 내공을 쌓고 이 안에서 성장을 하셔가지고 벨로시트로 이제 30대 100만 장자가 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괜찮다. 너무 대단하다. 사회에 어떤 일이 이 30대들이 정말 10년 해가지고 100만 장자 되는 일이 있나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요, 앞골 정도에 가면은 보통 부모의 경제력,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제력으로 사업을 물려받고, 그래서 30대 부자가 된 젊은 사업가들은 많은데,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친구들이 10년에서 100만 장자 된 일은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최고의 가치가 보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할까?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시스템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최고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정말 20대를 젊고 돈 없는 20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 기반이 여기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10년, 9년 정도 하니까 저도 굉장히 그 안에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실패도 해봤고.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실수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성장하고
거기서 또 다시 성장하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일들은요, 실수나 실패를 하면요, 반드시 거기서 처벌을 당하거나 해고당하거나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누스킨 안에서의 이 성공은 어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게 내재적인 평가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본인은 남들은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 자신은 성공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준이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누스킨 안에서의 성장은 내재적인 개념이에요. 내 성장, 내 거. 그래서 여기 아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신감이 굉장히 섰잖아요. 저도 진짜 이 누스킨 안에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사실은 저는 2003년도에 이 누스킨을 처음 만났거든요. 저도 피부가 고민이었다가 이 누스킨이라는 제품을 처음 만나게 됐고 7년 동안 제가 매니아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누스킨이라는 이미지가요 정말 안 좋았어요. 그냥 다단계 제품은 너무 좋은데 왜냐면 저에게 전달해준 그 스폰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제품을 그렇게 팔고 다녔습니다. 제품을 그렇게 저한테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통 연락 안 하다가 말일날 전화해서 제품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7년 동안에 완전 매니아였지만 누스킨 사업을 저렇게 하나 보다 저게 누스킨 사업이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이 누스킨이라는 이미지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제가 우리 김대진아 사장님, 이경숙 사장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그게 다 깨졌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저한테 전달해준 누스킨은요 정말 멋진 브랜드, 정말 멋진 이 비즈니스로 저한테 소개를 해줬거든요. 의사 부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저한테 전달해준 그 두 분도요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보여준 이미지는요 너무나 다단계스럽고 제품을 파는 일이고 방어 판매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제품을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이 두 친구를 보면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정말 멋진 비즈니스였구나. 다시 한번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왔는데 우리 김대진아 사장님이 제 1대 스폰서님이시거든요. 딱 왔는데 블루다이몬드신 거예요. 저는 2010년 5월달에 LR을 놓고 그때 딱 왔는데 블루다이몬드셔가지고 이미 거의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제 첫 목표가 블루다이몬드였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같이 이 사업을 하는데 목표가 이미 저는 높아버렸어요. 친구들의 그 성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변화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소비자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매니아, 저같이 매니아였잖아요. 어떤 분들은 방문 판매처럼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일을 정말 부업처럼 투잡이지만 부업처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리더요? 리더는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말 처음부터 리더여서 정말 이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저희 스폰서님 같으신 분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요 이 소비자가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매니아가 사업을 확장하게 만듭니다. 해보니까. 그런데 정말 리더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변화하게 되면요 리더의 모습에 점점 갖추어지는 것 같아요. 제 성공할 수 없었던 제 모습이었어요. 2010년도에 저도 2010년 5월달에 LY를 넣으면서 홍콩 커뮤니티를 처음 갔는데 저는 경제활동을 1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고 나서 방송국에 저도 꿈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다가 남편 만나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주부로 살다 보니까 제 꿈은 이미 다 없어졌죠. 남편 뒷벌이 하자고 애들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모든 습관들이 그냥 아줌마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를 학교 보내고 그냥 신문 읽고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그냥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그냥 완전히 아줌마 파마머리에다가 옷도 그냥 니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냥 아줌마식으로 니트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녔던 사람인데 여기 누스킨에 와서 정장을 입으라는 거예요.
저 정장 진짜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그 스웨터가 너무 편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변한 그 기간들이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완전히 그 자세를 잡지는 않았어요. 외모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왜냐면 제가 더군다나 또 가장 내가 성공할 수 없었던 저의 또 다른 그 환경이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이 좀 교육자 집안이거든요. 제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늘 교육에 대한 컬럼을 신문에다 계속 기고하셨어요. 얼마나 보수적했어요. 맨날 여자는 자고로 일해야 된다. 맨날 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뭐 잘못하면 계속 밤에 그 여자는 밤 9시를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어른들 누워 계시면 절대 어디 넘어다니면 안 된다. 항상 귀에 드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보수적이셔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요. 밤에 뭐 학교 엄마들하고 뭐 이렇게 음주 가고 이런 건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고요. 그냥 5시, 6시만 되면 집에 가서 밥 해야 됐고 모든 게 그 전에 삶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겠죠. 이 누스킨에 대한 이거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요. 너무나 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간절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받아들이게 되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들 꿈이 있잖아요. 저도 꿈이 있었거든요. 한때 이제 대학교 때 이렇게 방송국에 입문하는 게 꿈이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다 결혼하고 나니까 현실로 돌아오다 보니까 전혀 그런 꿈들이 다 사장되고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후회 없는 삶,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추울 때는 그냥 좀 따뜻한 나라 호주에 가서 좀 한 달 살고 싶고 또 더울 때는 또 시원한 나라 가서 또 한 달 살고 싶고 저는 그런 게 정말 버킷리스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있지 않나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죠. 근데 누스킨에 와서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그냥 애들하고 살림하고 이렇게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현실이 그런 꿈들하고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생각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누스킨에 오니까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게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후회 없는 삶이나 버킷리스트를 살아내려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들 균형 있는 삶을 보니까 정말 건강, 그 다음에 가족, 경제, 그리고 성장, 일, 친구, 여행 여기에서 하나라도 몇 가지도 빠지면요 절대 균형 있는 삶이 못 돼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요 가족이 무슨 불화가 생기거나 가족이 해체되거나 그러면 이건 정말 성공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어 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사실은 이 중에서 저는 건강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남동생이 건강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2010년 사업하기 전에 저희 남동생이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그게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했고 제가 큰딸이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으로. 그리고 사귀던 여자하고 헤어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이제 좀 의료인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 건강이 완전히 그때는 걱정이었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경제적으로도 내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어때요? 큰아들이 유학을 갔거든요. 유학을 가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플러스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남편의 돈을 가지고 쓰다 보면요. 여기 아마 주부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큰 며느리고 시댁에서도 큰 며느리고 큰 딸이거든요. 결혼을 25세 하다 보니까 큰딸 큰며느리 역할을 특히 큰딸 역할을 한 번도 못 해보기만 한 거예요. 언니 역할, 누나 역할 이런 역할들을. 그리고 이게 제가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장하고 주부로서 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2010년도에 제가 그 현실을 봤을 때 제가 이 뉴스키를 9년 10년 하다 보니까요. 와 정말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를요 다 이루었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정말 멋진 친구들 다 만났고 온없이 여행도 했고요. 정말 내 성공적인 균형 있는 삶이 뉴스킨 안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제가 9년 동안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잘했던 거 있습니다. 여기 아마 그 윤희 이사 사장님들께서는 이미 그 자세가 잡히신 리더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했던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나의 모습이 왜냐면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김래진아 사장님이 저의 3대 스폰서였습니다. 그 두 분이 계셨어요. 전혀 자세가 갖추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집중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는요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시스템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 굉장히 보수적인 이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이 강의장에 오면요 못 들어갔어요. 혼자는요. 스폰서님 오시면 같이 손 잡고 들어가야 돼요. 무서웠어요. 혼자 들어간다는 게.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성실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요. 약속과 신뢰를 저는 정말로 잘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도 여러분들 사업을 우리가 소비자든 어떤 가망 사업자든 초대를 했을 때 약속을 잘 지키는지 신뢰를 주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분이 사업을 잘 할 거라는 척도를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사업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잘한 게 뭐냐면요. 감정적들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좀 소녀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좋으면 막 표현을 해요. 제가 좋다고 막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제가 좀 감성적이에요. 저는 두뇌형이 절대 아니에요. 감성적이다 보니까 좋은 걸 막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왜냐면 다른 분들의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나 봐요. 그리고 단 하나 싫은 거는 절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싫은 거는 절대 내색 안 하고 대신 정말 좋은 거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표정에서 드러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그룹 안에서 제 별명이 이제 엄마가 됐거든요. 엄마 역할 잘한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리예요. 제가 친구가 스폰서다 보니까 그저께 제가 저기 위너풀에서 그 팀메디드 사장님 제가 강의를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분하고 우연히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왜냐면 인스타 친구거든요. 사장님 사업 9년 10년 했는데 너무 대단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대단해요? 저 하나도 안 대단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그렇게 9년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 거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감정 소모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텐데 어쩜 그렇게 사장님들은 한결같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고 친구들인데도 문제가 안 생기고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친구인데 스폰서잖아요. 그리고 스폰서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그 비즈니스로 저한테 많은 롤모델이 되어줬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건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의리를 지키면요. 결국 나한테 파트너가 의리를 지키고 스폰서가 나한테 의리를 지킵니다. 스폰서가 오른팔 역할을 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요. 반드시 나도 이거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너들도 나한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지금 9년 10년 됐어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저희 스폰서들이.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업 성공한 비결은 스폰서 티업이다. 스폰서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제일 잘합니다. 저는 스펙도 없었고 정말 저는 보여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분들 눈에는 사업을 잘할 거라는 그런 걸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요. 저희 백은요. 스폰서님들이었습니다. 뉴스킨 회사는요. 처음부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 속을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 비전을.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요. 저희 스폰서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스폰서들을 굉장히 팀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밑에 어떤 일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뉴스킨 코리아에서 저희 이제 레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기진 너같이 일대들이 정말 빵빵한 사람 너밖에 없다.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저는 만만한 사람 믿지 않았거든요. 저보다 똑똑하고 어떤 면에서든 저보다 나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저는 이 사업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3년에서 4년은요 완전히 집중을 했습니다. 어제 그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나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그 활주로에서 그 가동하는 그 동력을 계속 엔진 가열을 하는 시간이 있다고. 거기에서 그 거의 70-80%의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이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최우선순위가 뉴스킨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주부여도요 이 뉴스킨 사업을 우선순위로 못 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냥 저는 3년에서 4년은 초집중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너무 바빠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밥 있잖아요. 김밥 호일에 싸가지고 차에서 그냥 하나씩 먹고 다니면서 그때 아마 위장장애도 그때 좀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3년 4년을 미쳐가지고 다닌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딱 알아보니까 제 나이에 그때 제가 47이었거든요. 47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저는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는요 어떤 일도 출퇴근하고 이런 것들 자신이 없었고요.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썼던 제품들이잖아요. 열심히 써서 내 피부가 너무 좋아졌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로 정말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멋진 강의를 들으면 막 흥분이 돼요. 그래서 그 흥분이 되면요 막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 와서 전화할 사람이 없으면요 저희 여동생한테 했어요. 여동생한테 이 강의 들은 내용들을요 계속 전달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아마 지겨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이 제품 매니아가 됐어요. 제품이든 뭐든 계속 전달했습니다. 아마 제가 집이 분당인데, 분당에서도 주변 학교 엄마들이 아마 두 가지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어머, 혁균이 엄마 왜 저래? 쟤 뭔가 있는 것 같다. 딱 두 부류예요. 왜냐면 전달하면요 확률은 50%예요. 전달 안 하면 0%거든요. 진짜 이 뉴스킨 사업을 하려면요 무조건 확률을 50%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막 계속 전달하고 만나고 미팅하고 이 사업을 계속, 저는요 제품 전달 안 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만 얘기했어요. 사업으로 흥분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해요. 제가 그냥 와서 초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한 건 또 뭐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잖아요.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책을 읽는 거는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남의 생각이에요. 남의 생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요 말하기하고 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면, 무비가 되면 어때요?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걸 하잖아요.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머릿속에 내가 이 말을 정리를 해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썼던 노트가 30권이에요. 저는 무조건 적었습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기억이 자꾸 이렇게 들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에 쓰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어도 그때 내가 가슴에 꽂히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아놓은 노트가 30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여기 딱 사업을 저도 9년 10년 하다 보니까 정말 사업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벌써 자세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노트하고 필기를 딱 가지고 와서 자세부터 달라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또 제가 칭찬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다 날아가거든요. 이게 남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부로 살았지만 1995년에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전 정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연찮게 이 사진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정말 결혼하고 꿈을 접은 지 그냥 계속 몇십 년 동안 주부로 살았지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학교 무슨 전체 무슨 회장님이셔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잠실 체육관에서 학부모 대회가 있는데 저한테
인터뷰 원고가 있대요. 그냥 그거 읽고 그냥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냥 몰랐어요. 어떤 자리인지. 이거 알면 못 가요. 모르고 그냥 왜냐면 선생님이 시키니까 네 알았어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딱 갔는데 여기가 앞에가 김영삼 대통령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못 갔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옆에가 신문기자고요. 이 잠실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담대하게 잘했나 봐요. 이 신문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너무 떨지 않고 잘했다고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 누시킨 사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 제가 이런 마이크를 들 일도 없을 테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잠재의식이나 잠재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끄집어내지지 않았어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이 속에 내재된 이게 이 누스킨에 와서 많은 강의를 듣고 성공자들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자극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이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끄집어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만 의식하다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자기 잠재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이거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요 이미 루비상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 능력은요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잠재 능력을 믿고요 여러분들 계속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놀랬거든요. 저한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루비 얘기하잖아요. EBP 지금 EBP로 바뀌었죠. 근데 보니까 이 루비가 이 EBP의 의미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루비 이상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 이코노미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4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그 이상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벨로시티에 우리가 만지부이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만지부이 하기 쉽나요? 진짜 겁나요. 한두 달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하는 거 못하거든요. 만지부를 1년 내내 유지하는 거는요 신의 영역입니다. 만지부이 혼자 100% 다 하는 것보다요 차라리 3,000지부이 4명 만드는 게 훨씬 쉽지 않나요? 맞죠? 내가 1%를 하고요. 나머지 99% 하는 나의 같이 뛰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결국 이 사업의 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습반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리더스에서 로고가 뭐였나요? 루비 탈출이었습니다. 그죠? EBP 탈출. 결국 여기 사장님들께서는 루비시지만요. 루비를 빨리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루비가 되셨다는 거는 계속 거기서 지금 앞으로 못 나가신다는 거는 아직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레버리지를 느꼈습니다. 이미 맛을 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활주로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루비가 지금 아직 그 이상 못 가신 분들은요. 거기서 빨리 탈출하셔야지 앞바퀴가 뜨고 뒷바퀴가 뜹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권리소득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대 15명이었거든요. 팀메리트가 1대 15명이었는데 제가 지인이 6명이었어요. 지인이 6명. 학교 엄마 2명, 그 다음에 우리 여동생 아니고 남동생, 그 다음에 또 친구 2명. 네, 그렇게 해가지고 6명의 지인이 처음부터 오는 건 아니었지만 1년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 중에 학교 엄마는 내가 사업을 절대 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결과를 내니까 저 엄마가 하면 나도 하겠다 해가지고 2명이 온 거예요. 학교 엄마들이. 제가 하는데 나 우리 못하겠냐? 이러면서 2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생활 속의 콜드예요.
저는요 콜드는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생활 속의 콜드는 진짜 잘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는 미용실, 아는 식당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만들었거든요. 옷가게에서 4명이 나왔어요. 사업자가. 네. 근데 이 15명의 이 브레이크웨이 방식에서 지금은 벨로시티가 6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100만장자, 7년 만에 100만장자 된 거는요. 이 15명에서 절대 여러분들 이 구세의 법칙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딱 두 라인이 잘한 거예요. 절대 사람인지라 이거 15명 다 못해요. 여기서 한 라인하고 두 라인이 뻗어 내려가서 제가 7년 만에 100만장자 된 거예요. 지금 벨로시티 보상은요. 저거 다 필요 없고 6명이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사실은. 너무 쉬운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관점이 그 전에 했던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벨로시티 보상이 또 그 전에 했던 분들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15방을 해봤기 때문에 이 6명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EVP 탈출하고 계속 외치지만 식스파를 하면요. 이 루비는 너무 쉬워집니다. 그냥 바로 루비가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요새 계속 식스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요. 벨로시티의 핵심은 4, 3, 2, 1입니다. 4만, 3만, 2만, 1만. 결국 10만 지구예요. 보니까 루비 10조. 어떻게 생각하면 식스파로 말하면 식스파 10개. 내 밑에 다운라인 중에 식스파 10명 하면요. 그냥 벨로시티의 핵심이 팀레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파트너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라인이 하나가 좀 부족한데 밑에 파트너 제가 하와이를 가려면 후원을 해야 돼서 제가 식스파는 조금 다음에 하고 이 섹스드 트립은 조금 점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무조건 나부터 식스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스파를 해야 내가 여러분들 밑에 1대 2대 3대 4대 후원한다고 밑에 조직이 내려가나요? 돌아서서 밑에 후원한다고 조직이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거기서 값이 나와야 리더가 나와야지 거기서 성장을 하는 거지 확장이 되는 거고 무조건 나부터 식스파가 돼서 파트너들은 그 안에 넣는 게 답입니다. 내 라인이 식스파 무조건 들어오게 여러분들 왜 파트너다 러시를 마세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식스파 안에서 지금 계속 블루방하고 이게 핑크방이 돌아가는데 정말 저도 가슴이 벅차요. 그 안에서 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안에 열심히 뛰는 정말 성공하신 이미 리더 사장님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뛰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동기부여 받아요. 사실은 저도 자극받거든요. 근데 야 이 안에 넣는 게 답이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그 리더스 안에서 성장하겠구나. 그 안에서 많은 기라상 같은 사장님들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거기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사업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팀워크로 형제 라인으로 저도 10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업은요 팀워크의 핵심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그 강의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스폰서님이 멀리 계신데요. 요새 윈니에서도 서울 윈니는 그러잖아요. 형제라인 사장님들끼리 손 꼽붙들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아마 마카오 트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석세스 트립을 앞두고 3명의 그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결단을 했대요. 우리 스폰서가 멀리 있어도 서로 반드시 이 마카오 트립을 달성을 하자. 그랬는데 같이 왜냐면 그리고 한 명의 만약에 초대자가 있으면 형제라인들이 다 왔대요. 그 한 명을 리크루팅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거를 한 달 놔두고 포기하신 거예요. 한 달 놔두고. 그런데 절대 끝까지 그 형제라인 사장님에게 나 포기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정말로 포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분이 에너지가 바닥이 되고 같이 포기할까봐. 내가 만약에 포기해서 얘기하면 나 힘들어서 포기했어. 너도 힘들지. 같이 포기하자라고 그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응원해주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게 진정한 팀워크이구나. 형제라인끼리. 형제라인에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업자. 아마 지금 리더스가 이 팀워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식스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공적인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밀레니얼 리더를 지금 양성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거든요. 우리 이따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저희가 100만자 예상 회의를 하는데, 밀레니얼 리더스 안에서 저희는 이걸 더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하면요, 그룹들이, 저희 파트너들 중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거든요. 저희 박주미 사장님이 이미 밀레니얼 세대로서 이미 성공을 굉장히 크게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시스템을 X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베이부머 세대, 이 세 개로 나눠가지고 시스템을 돌린 적이 있었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그게 이게 지속적이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게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가 앞으로 10년 뉴스킨 코리아가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미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리더스 안에서도요,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식스파, 결국 식스파의 도전을 이제 이 기회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또 파트너들 넣으셔야 되잖아요. 결국 1대 리크루팅이 답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리크루팅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호감을 얻으라고 얘기만 하거든요. 결국 모든 게 공감과 소통이에요. 호감은요, 롤 모델이나 어떤 그 멘토 이런 분들은요, 존경의 의미예요. 하지만 호감을 얻는다는 건요, 소비자를 만나거나 가망 사업자를 만났을 때 호감을 얻으라는 거는요, 호감이라는 거는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아래일 때 호감을 느끼거든요. 절대 나보다 완벽하거나 뛰어나 그러면 절대 호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뉴스킨에 와서 긍정화시켰다고 긍정화하는 걸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공감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고 옵니다. 결국 우리가 관찰예능 요새 굉장히 인기잖아요. 나 혼자 산다나 미우새나 전지적 참견 시점, 이게 뭔가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요, 멀리서만 바라봤어요. 화면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얼굴 민낯으로 자기가 일상생활을 다 공유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저 친구도 나랑 똑같네, 결국 연예인인데 나와 비슷하네,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하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그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정혜선 정신과 박사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공감은요, 경청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소비자 만나거나 만났을 때요, 굉장히 내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내 얘기만 하다가 돌아오면요, 너무나 찝찝해요. 너무나 찝찝해. 그렇지 않나요? 이 정혜선 정신과 박사가 결국 그러더라고요. 자기 환자 중에 너무나 우울증 걸린 어떤 한 주부가 있었대요. 자기 아기가 교통사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교통사고 당한 그 후유증 때문에 모든 게 다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기 잊어라, 애기에 대해서 잊으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만 했지 더 우울증이 심해진 거예요. 정신과 찾아왔는데 정은성 박사가 그랬대요. 첫 마디가 애기 이름이 뭐냐고. 뭐예요? 질문이 답이다. 계속 질문을 이끌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어떨 때 제일 이뻤어요? 아기가 어떨 때 가장 행복했나요? 오히려 그 얘기들을 계속 그 엄마한테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때요? bom을 터지듯이 그동안에 못다 했던, 왜냐면 다 막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못하게 막았잖아요. 다 꺼내더래요, 속에서.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요. 그리고 치유가 됐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 생각에 집중을 한대요. 내 생각, 남의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배려를 하지 않고 나의 위주로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진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 반응에 집중을 한대요. 상대방 반응이 어떤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대요. 이게 바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저도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 많은 신제품들을 지금 이게 하면서 지금 혁신적으로 사업이 확장이 됐는데, 내년에는 또 이번에 컨벤션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뉴 갈바닉과 두피 제품 나왔지만 내년에 새로운 또 디바이스가 나옵니다. AI, 지금 회사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그림만 살짝 보여줬거든요. 내년에 또 새로 나오고 또 내후년에는 또 에이지락 또 트랜스포메이션이 저희가 이번에 본사에서 미팅을 했거든요. 미국 본사에서. 근데 그게 또 새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사업에 대한 좋은 기회들이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즈니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스트롱 포인트예요. 자기의 장점을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막 억지로 해서 변화시키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자기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이 뉴스킨 안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잘하는 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거였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엄마라는 호칭도 부르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터닝 포인트는요. 나의 결단인 거예요. 아무리 신제품이 나오고 그룹이가 나오고 바이오 이노베이션이 나오고 계속 신제품이 나와도요. 내가 결단이 없으면요. 똑같아요. 사업이 그냥 확장이 되지 않고 정체가 되거든요. 나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사업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예요. 먼저 돈을 벌어서 그걸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고 나누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는요. 그 반대예요. 먼저 마이너스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투자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뉴스킨은요.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품을. 그래서 제가 어떤 가망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제품 전혀 안 쓰고 그냥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사업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인 것 같다. 강의만 들으신 분들이랑 결국 떠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비즈니스를 알아보신 분들은요. 제품을 반드시 쓰시거든요. 먼저 마이너스가 돼서 그 다음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남을 도우면서 그 다음에 곱하기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즈니스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시간상 제가 빨리빨리 끝날게요. 지금 쌍교공 할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경제 용어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앞의 보상을요. 과대평가한대요. 그리고 멀리 있는 훈남 보상이나 벌칙을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맛있는 거 있으면요. 눈앞에 맛있는 거 있으면 어때요? 일단 먹어요. 그죠? 이 눈앞에 보상이잖아. 이게 막 먹고 싶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돌아와요? 이게? 과체중이나 비만이나 이런 건 나한테 벌칙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나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왜냐면 저도 사실은 타협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트립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한 거예요. 필업이나 트립이나 이런 데서는요. 정말 타협하지 마세요. 조금 불편해도요. 그걸 반드시 이뤄내잖아요. 식스파도 마찬가지예요. 식스파도 정말 한 달 남겨놓고 못했어요. 물론 그때는 조금 편한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빠지는 거는요.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타협하지 말고 어떤 프로모션이나 어떤 핀업이나 어떤 트립이나 이런 걸 반드시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풀을 향한 전개 방법인데요. 정말 우리가 파트너나 누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소중한 인맥이잖아요. 정성을 다하세요. 그래서 리크루팅해서 오시면요. 정말 리크루팅 실력 있는 스폰서가 같이 그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벨로시티 보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밑으로 같이 성장을 하면서 팀워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부여는요. 파트너가 나와서도요. 정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마인드가 안 돼 있고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은요. 떠나갑니다. 반드시 그 파트너의 일대 배출에 힘쓰라는 거예요. 일대 배출이 되면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모는 반드시 데모하고 나서 매출로 이어지는 능력까지 가주시고요. 리크루팅을 하면은 반드시 그 후속 조치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리더 사장님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갖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희 팀 안에 GPS 미팅을 좀 하는 편인데 왜냐면 이 리더 사장님이 그 안에 GPS 미팅에서 그 안에서 어떤 동거래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위에서 전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작은 구멍인데 이게 크게 구멍이 터져서 그 구름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테나를 세우고 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트너들 거기 안에서 미팅을 자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이 이 1대, 2대, 3대 이 라인이 밑으로 뻗어 내려가려면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이 가장 성장할 때 이게 매주 같은 요일, 시간, 장소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매주 이사를 때는 이분, 그 다음 주에는 이분. 그러니까 그 요일하고 시간은 똑같았고 매일매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이게 지나니까 그 라인이 생기고 밑에 LT 그 라인들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같은 사람을 한 번 만나고 계시는지 일주일 내내 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공 로드맵은 여행 즐기기인데 보통 우리가 행복하고 돈의 연관관계를 보면요. 돈을 행복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는지 이거를 사회학자가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소유보다 경험을 사라라는 거예요. 소유는 물질이거든요.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옷을 사고 이런 것들은요. 기쁨이 오래가지 않대요. 행복이 오래가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걸로 절대 인생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면 그게 바로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것도 이것도 경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바로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우리가 여행은요. 체험학습이라고 그러죠. 체험이라고도 얘기하지만요. 누군가는 경험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체험은 뭐냐면요. 단순히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체험은 목적이요. 그냥 관광이에요. 그냥 보는 것만 보는 게 바로 체험이에요. 우리가 뉴스킨 사업은 소비자를 체험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거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거래는 사람과 상품을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요. 여행은요. 진정한 여행은요. 관계를 맺어줘요. 그 안에서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새로운 걸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여행은요.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회사가요. 계속 성공 로드맵을 여행으로 주고 있거든요.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체험으로 끝이 아닌 경험을 통한 진정한 관계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람이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 온다는 거죠. 네. 이게 저도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익숙해질 때가. 왜냐면 저도 사업 10년 정도 하니까 딱 정체기가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목표 없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런 건 느낀 적 없으신가요? 쇼핑 호스트가 지난번에 홈쇼핑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홈쇼핑에서 호스트한테 그랬더니 맨날 그 한 가지 상품으로 한 달에 몇 시간이고 몇 년간 그걸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 쇼핑 호스트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앵무새처럼 그냥 영혼 없이 계속 그 제품을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죠.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목표 없이 그냥 초기에 열정이 다 없어진 거예요. 초기에 내가 눈빛이나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이때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자들의 그래프거든요. 속도만 다르면 다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기업도 어떤 조직도 뉴스킨 코리아의 조직도요. 한 번에 일자로 성공하는 그룹 없어요. 수직 상승하는 그런 기업이 없더라고요. 조직이나. 다 한 번씩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걸 겪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려올 때 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잘못 내려오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들 잘 내려오셔야 다시 여기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도 사실은 선릉이라는 곳을 떠났을 때가 있었어요. 한참 성장하고 나서 선릉을 떠나서 제가 분당에다가 센터를 낸 적이 있었었는데
정말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갔죠. 분당에 본사 온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저도 느꼈어요. 왜 위에 선배 사장님들께서 선배 성공자들이 선능을 계속 얘기를 하셨는지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겪어봐야 아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겪었잖아요. 많은 파트너들이나 형제라인 사장님들에게 선능 시스템에 집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때 떠나서 굉장히 조직도 좀 없어져도 보고 거품이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속도만 다를 뿐이지 겪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2010년 네? 아니 왜냐면 저는요 너무 길게 하는 게 내가 싫어가지고 너무 지금 이경호 사장님 좋은 말씀 하셔야 되는데 리더십이라는 건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지 절대 가르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문가일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전문가가 꼭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을 쇼도 플랜이잖아요. 사업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잘한 거는 파트너들 덕이고요. 못한 건 내 탓이요. 정말 저는 요새 이거 너무나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잘한 건 내가 잘한 거고 못한 건 네가 그래서 진짜 그런 적도 정말 많았어요. 사실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9년, 10년 하니까 새롭게 이 뉴스키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요. 잘한 거는 파트너들 덕이에요. 잘한 거는 우리 스폰서님이 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고 못한 게 결국 내 탓이더라고요. 내 속에 다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내가 행동을 잘못했고 내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 선택은 내가 한 거였잖아요. 모든 게 내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다 없어져요.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굴림하려 들지 말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 4차 산업혁명의 최고의 리더는요. 절대 굴림하는 리더는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따뜻하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리더 이런 리더를 사람들이 따르는 거지 옛날처럼 굴림하려 들고 너 나를 따르라 절대 이거는 먹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리더는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언어가 이 파트너를 죽이고 살리고 하거든요. 진짜 언어 말주심이고 왜냐면 그 언어라는 게 사람을 알리는 첫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좋은 언어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2010년 5월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실은 2011년 4월에 에미레드가 됐고 괜히 빨리 성장을 했는데 2012년 7월에 다이아. 사실은요 이 에미레드에서 다이아까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때만 해도요 리얼 사람이 8명이 나와야지 다이아 가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다이아가 되지 못하고 루비에서 막 레프지까지 떨어졌다가 막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다이아를 하라고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명단 작성을 하면서 제가 그때 결단을 했어요. 아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겠구나. 핀업을 해야지 내가 파트너들이 같이 따라오겠구나. 실제로 다이아를 했더니요 정말 한 20개 있었던 제 파트너들이 50개가 됐고요. 블루다이아인데 됐더니요 그때 150개가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계속 핀업하여 주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우리 서진수 이용호 사장님께서 계속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리더는 반드시 계속 핀업하는 걸 보여줘라. 저한테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2번 하고 제가 쉬었어요. 백만장자 되고 팀메이트 2번 하고 그때 분당 센터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겹쳐서 그때 굉장히 제가 좀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 쉬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후회를 많이 해요. 그때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절대 그때 쉬었던 게 저는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컨벤션에서는 위에서 점으로 쳐다봤었는데 저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 레지던트 사장님을 보고 블루다이아몬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2년 후에 블루다이아몬드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팀메리트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팀메리트가 돼서 동영상까지 제가 컨벤션에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사진이 안 나왔네. 그때 이제 백만장자 제가 17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 이제 가족 사진인데 제가 아까 가족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것도 하나의 목표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왼쪽에 있는 줄무늬 그 친구가 남동생이에요. 비형간염 걸렸던. 굉장히 그때는 우울했고 저희 엄마가 아실까봐 쉬쉬하고 3년 안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병원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환자한테. 그런데 동생이 제가 여기 뉴스킨 하면서 파마넷을 알았잖아요. 너무나 이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근데 간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제가 파마넷 자료를 보냈고 티그린 그 리보폼을 냈잖아요. 티그린하고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분이 괜찮다고. 저희 남동생이 그동안 계속 먹었습니다. 지금요 너무 건강해졌어요. 결혼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까지 해서 위에 올케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결혼 2년 전에 해가지고요 지금 깨가 쏟아져요. 너무나 건강해졌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 남동생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의료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가정의학과고 여기는 저희 남동생이에요. 지금 피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남동생도 왜 이렇게 저희는 그런 일을 아들들이 겪었나 몰라. 이 친구도요 병원에서 이렇게 그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한번 쇼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119에 실려갔거든요. 숨을 안 쉬어가지고. 그래서 1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이 친구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전달했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잘 되는 병원이 3일 만에 수입이 딱 제로가 된 거예요. 병원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도곡동 살았는데 그래서 권리소득 이걸 해야 된다. 왜냐면 저한테 그랬거든요. 매형이 병원 안 돼? 왜 누나 누스캔 하고 그래? 그래서 동생이 이때 안 거예요. 누나가 왜 누스캔 사업을 하는지 알았다고. 그러면서 오게 됐고요. 이 친구 아래 마산의 파트너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분 때 이번에 LOI 들어갔어요. 지난달에. 제 여동생인데 이 친구는 티알라이트 먹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품 얘기, 사업 얘기 계속 입으로 떠들었는데 강주에 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쉽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파마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주부도 그렇고 이제 처형이 하는 사업에 완전히 매력을 느꼈다고 지금은 온 가족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 완전히 매니아가 되고 지금은 제가 뉴스킨 하는 누나가 자랑스럽고 딸이 자랑스럽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만큼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들이에요. 여기는 큰아들이고 지금 북경에서 제가 중국 사업 시키려고 지금 나중에 북경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는데 랠리도 몇 번 왔었어요. 너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졸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아들이 나중에 상속할 거고 진짜 사업 잘하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 사업 같이 하려고. 여기는 둘째인데 저기 삼성 다녀요. 근데 지금 이직 준비하고 있거든요. 딱 다닌 지 2년 만에 못 다니겠대. 힘들어서. 제가 말로만 듣던 삼성맨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직 준비하고 있고 이 친구도 버킷리스트예요. 나랑 같이 사업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나 지금 행복한 뉴스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 정말 기회는 리더는 결국은 남거든요. 저희 파트들도 정말 장모들 다 남았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낼 거고요. 너무나 사실은 저희 리더스 안에서 사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다시 한번 이 시스파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서진수 이경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대진 선사님이랑 이경수 사장님 진짜 감사드려요. 예, 한 번도 지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를 끌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리더스 안에 있는 우리 또 사장님들, 저희 파트너들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요새는 들지 않아요. 저도 그동안에 좀 백만년교로서 좀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스스파로 다시 한번 또 이 리더스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저도 너무 많이 봉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로 후회한다. 지금 시간 절대 낭비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여기.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백만장자 제가 17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 이제 가족 사진인데
예, 제가 가족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것도 하나의 목표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왼쪽에 있는 줄무늬 그 친구가 남동생이에요. 비형간염 걸렸던. 굉장히 그때는 우울했고, 저희 엄마가 아실까봐 쉬쉬하고 3년 안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병원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환자한테. 그런데 동생이 제가 여기 뉴스킨 하면서 파마넷을 알았잖아요. 너무나 이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때 간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제가 파마넷 자료를 보냈고 티그린, 그 리보폼을 냈잖아요. 티그린하고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분이 괜찮다고. 저희 남동생이 그동안 계속 먹었습니다. 지금요 너무 건강해졌어요. 결혼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까지 해서 위에 올케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결혼 2년 전에 해가지고요 지금 깨가 쏟아져요. 너무나 건강해졌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 남동생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의료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가정의학과고 여기는 저희 남동생이에요. 지금 피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남동생도 그런 게 왜 이렇게 저희는 그런 일을 아들들이 겪었나 몰라. 이 친구도요 병원에서 이렇게 그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한번 쇼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119에 실려갔거든요. 숨을 안 쉬어가지고. 그래서 1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이 친구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전달했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잘 되는 병원이 3일 만에 수입이 딱 제로가 된 거예요. 병원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도곡동 살았는데 그래서 권리소득 이걸 해야 된다. 왜냐면 저한테 그랬거든요. 매형이 병원한테 왜 누나 누스킨 하고 그래? 그래서 동생이 이때 안 거예요. 누나가 왜 누스킨 사업을 하는지 알았다고. 그러면서 오게 됐고요. 이 친구 아래 마산에 파트너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분 때 이번에 LOI 들어왔어요. 지난달에. 제 여동생인데 이 친구는 티알라한테 먹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품 얘기, 사업 얘기 계속 입으로 떠들었는데 강주에 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쉽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파마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주부도 그렇고 이제 처형이 하는 사업에 완전히 매력을 느꼈다고 지금은 온 가족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 완전히 매니아가 되고 지금은 제가 뉴스킨 하는 누나가 자랑스럽고 딸이 자랑스럽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만큼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들이에요. 여기는 큰아들이고 지금 북경에서 제가 중국 사업 시키려고 지금 나중에 북경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는데 랠리도 몇 번 왔었어요. 너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졸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아들이 나중에 상속할 거고 진짜 사업 잘하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 사업 같이 하려고. 여기는 둘째인데 저기 삼성 다녀요. 근데 지금 이직 준비하고 있거든요. 딱 다닌 지 2년 만에 못 다니겠대. 힘들어서. 제가 말로만 듣던 삼성맨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직 준비하고 있고 이 친구도 버킷리스트예요. 나랑 같이 사업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나 지금 행복한 뉴스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 정말 기회는 리더는 결국은 남거든요. 저희 파트들도 정말 작은 분들 다 남았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낼 거고요. 너무나 사실은 저희 리더스 안에서 사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다시 한번 이 시스카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서진수 이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대진 선생님이랑 이경수 사장님 진짜 감사드려요. 예, 한 번도 지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를 끌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리더스 안에 있는 우리 또 사장님들, 저희 파트너들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요새는 들지 않아요. 저도 그동안에 좀 백만장자로서 좀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시스파로 다시 한번 또 이 리더스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저도 더 많이 봉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로 후회한다. 지금 시간 절대 낭비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여기.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